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돈을 지금까지 번 적이 없다. 내가 다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내 기여도가 70%가 되어야 돼. 안녕하세요. 비밀은 지키고 권리는 찾아드리는 이혼 전문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면 나 이제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방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혼하면 나에게 행복이 펼쳐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불행해질까? 오늘은 이혼에 관한 환상과 그 현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에서 제가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려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현실을 바로 직시하셔라.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혼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이건 아주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그동안 이 인간 만나고서부터 인생이 꼬였어. 이 인간이랑 헤어지고 나면 새 출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10년, 20년 잘못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내 생활이 무너져 있다면 이 사람과 헤어진다고 해서 내가 바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만큼의 내 마음에 힘이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내가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충분히 하셔야지만 누군가랑 살아서 불행하다. 누군가랑 헤어지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이혼하고 나면 위자료랑 재산 분할을 많이 받아서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위자료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위자료는 내가 맞고 살았고 내가 남편 바람을 수차례 핀 걸 참고 살라고 해도 많아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 선이에요. 심지어 그것조차도 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내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거 아니면 조금 낭비했던 거 사치했던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라는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위자료는 쌍방 영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산 분할로 한번 가볼게요. 재산 분할. 우리가 재산 분할로 큰 돈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나눌 만한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빚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의 가정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냐면 대부분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 한 채, 이게 거의 대부분의 큰 재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마저도 은행이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부엌부터는 은행 거다, 거실은 은행 거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또 빼야 돼요. 그러면 5억 원 아파트가 있다고 했을 때 2억 원은 아직 대출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3억 원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예컨대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는 돈을 지금까지 번 적이 없다. 내가 다 돈을 벌었다. 그래서 내 기여도가 70%가 되어야 돼. 혹은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다 깨먹었다. 그래서 지금 이룩한 아파트는 내가 모으고 모아서 알뜰하게 재테크해가지고 겨우 하나 건진 재산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 거가 되어야 돼.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내가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남편이 돈을 많이 썼든 안 썼든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반반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도 많이 좀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평수를 더 줄여서 나가야 되겠죠? 혹은 내가 지금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빌라나 원룸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고 나서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마지막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자녀 부분입니다. 자녀. 내가 사실 나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한테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몹쓸 짓을 많이 해서 더 이상 아이를 위해서라도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이한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혼한다. 이러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혼은 사실 아이한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아내분들은 뭘 탓하시냐면 남편이 자식한테 하는 게 없다. 오히려 악영향만 미친다.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 집에 와서는 TV만 붙잡아 휴대폰만 하고 있어. 아니면 게임만 해. 그래서 남편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아이 교육에 훨씬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아이는 내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집에 없어서 이혼 가정이다라는 게 학창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또래 친구들한테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감정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시기, 사춘기 때부터 혹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고3, 이 시기까지는 아이들이 충격을 좀 많이 받는 경우에는 방황을 굉장히 깊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에 대한 심리를 어떻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은 영어, 수학, 운동, 음악 이런 여러 가지 학원들을 보내고 있고 그 학원비가 80만 원, 100만 원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이혼하고 나서는 예전처럼 학원비를 줄 수 없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몇 개는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는다고 해도 아이가 대학교 갈 때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자취할 수 있는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원해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혼 상담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이혼에 대한 환상,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나 이제 행복해지겠지? 이게 아닙니다. 이혼은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니까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현실적으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혼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